네, 위원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100만 국민 성애운동 대표단 상임모금단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어나셔서 국민의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깊게 바랍니다. 네, 이어서 애국가는 너무 좀 크지 않게 지금 옆 사무실을 하고 있어서 함께 1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한 명령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문명.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회의는 잠시 후 참석하신 대표단 소개 그리고 이재춘 상임대표님과 고영주 상임고문님 인사 말씀 그리고 또 참석 대표단 소개와 인사 말씀 그리고 국민운동본부가 이미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홍보와 서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 우선적으로 100만 서명 운동에 대한 홍보 진행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와 요청과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곧 7월 2일 또는 3일 그 날짜를 오늘 정해야 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서를 진보당에 이어서 고영주 상임고문님께서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하면서 저희들 전 대표단이 과천 정부 법무청사로 가서 기자회견과 함께
조속한 회사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운동본부 조직 확대 구축 방안 그리고 또 워크숍을 함께 가지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그 논의 그리고 기타 제안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들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 데 대해서 저희들 기준으로는 폭발적인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서명 그 구글 서명지를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전 SNS로 확산을 시작했는데 오늘 회의 준비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전화가 쇄도를 하는데 물론 전체 100만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초기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선 언론 유튜브의 어떤 우리 국민운동 본부에 대한 출범 소식들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 출범 대회 소식을 다룬 매체 유튜브는 조선일보 유튜브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성창경 TV, 전옥현 안보전문 TV, 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정구현 박완석 TV, 양영태 박사 TV, 홍철기 TV, 이영풍 TV, 또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열거를 할 수 없었고요. 이게 어제 저희들 보니까 대체로 한 50만 조회, 그러니까 비슷하게 50만 명이 현재 이 영상과 뉴스 본조회수는 아닙니다. 영상 본 것만 지금 한 5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언론도 국민도 일어섰다. 최악의 국회 독재 민주 파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 심판하라. 고영주 변호사 국민운동본부 떴다. 이런 내용들, 이런 제목들로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국민 서명운동도 개시가 됐다. 이런 내용들. 보면 성창경 TV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좀 조금 보여드렸습니다만 조회수가 어제 낮에 한 건데 21만 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3만이 넘고 아마 여기 댓글도 아마 기록적일 것 같습니다. 댓글도 한 4, 5천 댓글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거시 보수 언론에서 우리 애국 보수 쪽은 보도를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데 이 애국 세력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두 논설위원입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진보당 민주당은 위헌정당이다. 전국민 해산 운동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 이 민주당 행태를 보면 이런 논지로 쫙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게 이 지금 민주당이 자기네가 총선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의회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거는 물론이라니와 검사 탄핵 나아가서 판사 탄핵까지 꿈꾸면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지금 붕괴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기소하면 죽어. 이재명 기소하면 죽여버린다. 거의 이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투쟁 전략도 짜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정당이 하는 175석 얻었다고 네. 그렇게 마음대로 제도를 유린하면서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표를 모아준 것은 우리나라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좋은 길로 나가게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계속 탄핵하고 또 검찰들 이렇게 계속 겨냥해서 거의 이 내용이 지금 위헌정당 심판 국민운동이 시작이 됐다.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지입니다. 그런 논지를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범 대회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이 내용 중심으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철기 TV 이 영상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영상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구현 박완석 TV 조회수 4만, 양현태 박사 여기도 조회수 한 4만, BJ 톨 이거는 고영주 상해 공인민원 단독 인터뷰였는데 이것도 나오고 권순할 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뉴데일리가 보도를 했고요. 스카이데일리가 사진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찍어서 보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출범대회 홍보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100만 국민서명운동 개시됐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 11시, 12시 사이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본부에 우리 여기 정구영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당 사무처 또 김영정 우리 또 서명운동 본부장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서명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글로 해야지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빠르게 서명이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구글 서명 폼을 다 만들고 완비를 해서 오늘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일제히 돌렸습니다. 1시간 만에 3,100몇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구글에서. 그리고 저희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막 계속 오는데 전화가 온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 바로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글 서명지를 한번 잠깐 보시면 구글 서명지는 지금 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서명지가 제목이 나오고 왜 위헌 정당 해산이 필요한지 좀 핵심적인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아래 성명 그 다음에 출생연도 네 자릿수 그 다음에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는 자세히 여기는 자세히 안 써도 됩니다. 뭐 서울 중구 뭐 경기 양평군 충남 공주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만 씁니다. 이 네 가지만 딱 쓰면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국민운동본부 회원 가입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 요 왼쪽 아래 제출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submit라고 SUBMIT 요거 탁 누르면 요거 다 입력하고 딱딱 입력하고 누르면 제출이 됩니다. 그게 저희들 1시간도 안 돼서 3,100몇 명이 이 구글을 통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요거는 본격적인 보도자료 형태는 아니고 언론사, 유튜브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일반 SNS 전파문처럼 공문처럼 거기도 일단은 돌렸는데 그걸 돌리자마자 성창경TV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이 전화번호를 다 넣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데 이런 거 잘 안 해주는데 우리 본부장 전화번호 그 다음에 밑에 이게 사무처 전화번호 두 개를 넣어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더 전화가 빗발이 쳤습니다. 이 내용을 요거는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 평균 몇 살을 살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게 정당이 아니라 뭐 범죄 집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재명이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고 그것도 자 연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당 대표직에 사임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당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 정당 그것도 자,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재명의 아버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자 이게 정당입니다. 자, 조국 집단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분명히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 법사위라는 게 있는데 이 법사위가 자, 법안에 통과하기 전에 이 최종 검토도 하고 자고 심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법사위가 이재명을 방탄하는 말하자면 거대한 로펌 변호사 집단다. 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범죄 행위로 감옥에 갔다 왔거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자들이 지금 군 장소를 불러가지고 모욕 주고 상피 주고 완전히 군을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성을 파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고 있는 게 자, 지금 이게 도배옥죄라고 해서 판사, 검사를 이제 처벌하겠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을 수사하는 자, 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탄핵 관련 석장을 만들고 있다. 정말 지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구나. 자,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가능한가? 정말 자고 일어나도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잠깐만 못 자겠다. 밥맛이 없다. 뒷봉이 있다. 속에 울라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라 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해체를 위해서 선행운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선행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고영주 변호사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가 상임 대표하고 고영주 변호사가 고문으로 하면서 상임 고문을 하면서 자, 위원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상 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됐습니다. 자, 58개 시민단체가 결속돼가지고 자, 지난 17일 날 이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만 서명운동, 우리 100만 국민들이 서명해서 자, 이 민주당을 심판하라, 위헌정당으로 심판하라. 자, 그래서 지난번에 통진당을 심판해서 위헌정당 판단을 맞아가지고 없앴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엎으려고 합니다. 반부속적이고 반정리적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우가. 그래서 이 민주당을 없애는데 100만 국민운동 성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운동단체가 오늘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쭉 관련된 사이트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가 이제 곳곳에 온라인에 퍼지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곳곳에서 자, 이 민주당을 없애고 민주당을 해체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사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 제도. 자, 그래서 진보당도 2014년에 해산된 종북위원정당 통진당의 명백한 대체 정당이기 때문에 진보당도 없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진보당을 해산하고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 3명을 즉각 제명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 판사들을 탄핵하고 그러다가 국민과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을 약탈하는 온갖 위헌적인 악법을 양산하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한 권력 분립 제도와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위헌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100만 서민 국민 서명운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명령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게 된 겁니까?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명령합시다. 자, 이렇게 제출을 하면 자, 이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원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 해산하라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심사해가지고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해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라고 해서 지금 위헌정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이름 앞으로 자, 이게 문자와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적어놓고 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자, 상임 대표는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그리고 상임 고문은 고영주 변호사. 지금 18개의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을 해산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 사이트에 올리겠습니다. 010-2705-5000번. 자, 이 운동본부의 본부장 전화번호입니다. 010-2705-5000번. 그리고 문자는 010-3620-5142. 이 문자입니다. 자, 여기에 본인은 위헌정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100만 국민운동에 동참함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과 자, 이 휴대전화번호, 출생연도, 주소, 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과잉이 돼가지고, 자,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중후 정치가 되는 것은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로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게 많은 이 선동꾼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요술로 거짓말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국민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거기도 국민들이 그게 아니다 하고 자기 각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은 그 핵폐수다 해가지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데리고 나오고 운동가다 이렇게 말해요. 활동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을 속여왔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재명도 그 일당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범죄 혐의를 방탄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뭐 최상병 특검법을 만들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떤 군인 쫓기도 없이 이 일을 시켰다. 그래도 책임을 누구에 버릴 것인가? 빵 사건 났는데 대통령이 지시했다. 누가 그래서 결국 요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화하면 함장이 됐어. 관심이 없네. 오히려 조롱을 하고 이게 속지 말고 이런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지금 이미 민주당에는 헌법자, 정과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회를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심판해달라고 100만 국민들의 서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해두고 법적으로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게 이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저희들이 SNS로 일제 전파를 했는데 뭐 언론과 유튜브도 뭐 그냥 일단 참고로 요거 저 정식 보도 자료는 제가 뭐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에 만들어서 그때 뿌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더니만 바로 그냥 성창경 씨가 지금 바로 그냥 방송을 바로 하고 전화번호까지 하는 바람에 정부영 위원장이 오늘 회의 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와서 뭐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지금 국민들 특히 이 애국 보수와 또 일반 국민들의 그 지금 호응과 그리고 이 답답한 이 지금 이 전국 나라 상황을 해소를 하는 굉장히 지금 갈망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국민운동본부 발족 서명으로 그분들의 어떤 그 희망 그리고 참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시작을 했다. 이번에 이 반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종이 서명지입니다. 아마 종이 서명지도 좀 나눠드렸나 모르겠다. 팀장님, 종이 서명지도 아까 구글로는 휴대폰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 서명지를 오늘 좀 먼저 1차로 대표님들께 한 50분 정도를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원본 파일을 드리면 양식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원본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그걸 또 A4 용지니까 바로 프린트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 한 장에 10분이 기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좀 가져가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까지 일단 지난 출범 대회 이후 현재까지 본부에서 쭉 진행한 내용을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 순서가 조금 우리 대표님, 고모님 인사 말씀, 안내 말씀 또 대표님 각 대표단 소개를
지금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춘 상임 대표님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임 고문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대표로 고영주 대표님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면서 쭉 돌아가면서 소개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 같이 처음 참여한 분들도 있으시고 해서 다는 모르면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영주 대표님 왼편에 앉아 계신 이정신 단장님은 오이박사 단장이십니다. 오직 이승만과 박정희,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인가요? 네네. 그 모임 줄임말 오이박사 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옆으로는 중앙고 애국동지회장이신 노영우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두 분 다 저번에 상임 고문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봉석 공동대표. 공동대표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대표죠. 예. 그다음에 오봉석 그 회장님이신데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모임의 대표십니다. 오봉석 대표님 자리하십니다. 그다음에 저번 출범 대표 소개를 드렸습니다. 말씀도 하셨는데 자유애국 대한수호단인가요? 자유대한 애국수호단 전주에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양국영 단장님 공동대표로 오늘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상임 고문이십니다. 한양대 예체능 대학장 역임하시고 지금 자유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시는 오일자 교수님 상임 고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조직 자유민주당의 조직위원장이면서 100만 국민선명운동 본부장 맡은 김형정 위원장 소개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일대기 영화 기적의 시작 바로 제작자 오늘 나오셨습니다. 권순도 감독님 반갑습니다. 그다음 그 옆으로는 자유민주당의 그 본부장이시면서 상임 고문으로 참여하시는 황대영 상임 고문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성덕수 대표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단체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순국결사대 전대장 성덕수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은 5년 됐고요. 다 유서를 쓰고 저희들 페이트리오틱 액티비스트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의 지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뭐냐면 3구 대선 직전에 저희들이 안철수 후보의 집에 가서 우리가 압력을 좀 넣었습니다. 제가 인솔해서 가서 망고의 협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연합을 해서 출신이 될 것인가 해서 이루어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이사장님이신데 제가 단체명은 아직 다 단체명이 자유수호 국민운동. 자유수호 사단법인 자유수호 국민운동 이사장이십니다. 이두호 공동대표로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계신 우리 명함 대표님은 드렸어요. 명함이 신동률 네네네 사단법인 대한노인생활체육회 부회장이신 신동률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뭐 아주 다들 잘 아시죠. 우리 저 성호스님 그 호국 조기종 호국 승가회 대표 호국 불교 승가회 대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호스님 나오고
최고선도 공동 대표로 활동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뒷열 오른쪽 저쪽에 하형규 자유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신데 잘 아시죠? 정군 구국동지회장 역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은 저기 우리 국가원로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 역임하고 계시는 장충근 부회장님, 상임 고문으로.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국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협회의 회장이신 유혜수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수협의 상임 감사도 역임하셨고 애국적 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하고 계시고 저희 자유민주당에서 개설했던 정치 아카데미 2기의 회장도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강병순 회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우리 정구영 국민운동 본부장, 지금 정신 없습니다. 정구영 위원장님 박수로 격려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아시는 대로 정구영 위원장과 함께 자유민주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총괄을 해드리고 있는 자유민주당의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 이세구입니다. 먼저 이재춘 상임대표님께서 오늘 1차 회의입니다. 우리 이 대표단 상임고문단 전체 회의의 1차 회의입니다. 그 지원해서 인사 말씀 겸해서 또 당부 말씀 겸해서 먼저 한 말씀 좀 시작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서구 총장님이 우리 모인 여러 동지들 몇 면을 소개하는 걸 들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핵전 노장, 애국전선에서 지금까지 투쟁해 오셔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귀한 분들이 모이셨는데 지난 17일 날 우리가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운동 본부를 발족시키면서 제가 어떻게 상임대표라는 직분을 맡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운동은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반드시 우리가 관철을 해 나가야 될 목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 거동주 대표께서 그걸 좀 맡으라고 그러셔서 제가 흔쾌하게 맡기로 했습니다. 저는 외교관 출신이라서 이거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묻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네 하는 것으로 반응하면은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지금 길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성창경 TV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은 말할 거 없고 국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법치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완전히 장식에 불과하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192명이라는 야당 열대 사람들이 다 모인 범죄 집단 같은 그 조직이 법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정당 해산 심판 이거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유민주당이 왜 있느냐 하는 그 전리 목적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대한민국의 국채를 지키는 것 이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체제가 완전히 이제 박살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민주당의 목적을 상회하는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를 우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각오로 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지난번은 출정식을 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전투 개시를 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벌써 이제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서명운동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투에 들어가는데 전투에 들어가는 군인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오늘은 사실 이제 우리 집행 계획을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날이기도 한데 모쪼록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큰 결실을 맺고 우리 출발점에서 정말 승리를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상임 고문단을 대표해서 고용주 변호사 겸 자유민주당 대표님 인사 말씀 겸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자유민주당은 어디까지나 이게 그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 본부를 지원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대로서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여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국민 대다수가 원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면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싸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느냐 말이죠. 그건 속인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상황이 예. 틀리죠. 사실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회에 이렇게 이제 엄청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담에 27년에 대통령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적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화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적화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되면은 적화되는 걸 막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쨌든 간에 국민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끌고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근데 사실 저기 우리 하영구 회장님처럼 군인들이 있으면은 친위 구태타라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공산화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군인들이 이게 나설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당 해산을 지금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1918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서
독일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1919년에 독일 민주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베를린 근처에 바이마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헌법을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독일 민주공화국을 우리 제1공화국, 제2공화국 그러듯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우리 전 세계사에서 가장 그 모범적인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모범적인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약점이 뭐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너무 보장하다 보니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나치가 완전히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해서 나치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나치 정부가 망하고 독일 국민들이 그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나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국민 뜻이라고 나치 정부가 들어가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러지만 아무리 다양성을 존중해도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이념이나 그런 집단은 용인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고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당 해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을 이용한 쿠데타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우리 뭐 그동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많이 해봤다시피 광화문에서 아무리 집회해와야 그 정권 담당자들은 품격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수단이 우리가 나치 정부를 겪으면서 나온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이 위원정당 해산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저게 공산당인 것을 사실상 공산당인 것을 알고 찍어주든 속아서 찍어든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요다음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당선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적화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저런 더불어민주당 같은 저런 공산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마지막 수단이 지금 위원정당 해산 심판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위원정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도를 하는 거지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정파가 아니어서 그냥 미워서 저거는 못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저거는 그냥 심수로 해산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정당입니다. 그 위원정당인 이유는 벌써 여러 번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나중에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도 있고 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저기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예.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정당이다. 왜 위원정당이냐? 헌법 제8조 사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그거는 위원정당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정부의 제소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뭐가 위헌이냐? 저 앞에 있는 진보당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이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한데 더불어민주당은 목적 자체는 자기네들이 위장을 해가지고 위헌정당인 걸 알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런데 하는 활동을 보면은 저게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건 뭐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고 두 번째 개인적 인권의 존중 조항에 위반되고 세 번째 국회 제도 또 복수 정당제도 또 그리고 선거제도 그리고 또 이게 그 사회재산과 시장 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그런 경제 질서 그리고 마지막이 사법권 독립인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은 처벌하도록 하겠다. 법 왜곡죄가 그런 거거든요. 법 왜곡죄라는 거는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북한에는 있는 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없던 거죠. 그거는 사법권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진보당이 위헌정당인 걸 뻔히 알면서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당인 걸 뻔히 알면서 진보당 국회의원을 3명을 진출시켰잖아요. 그런 그 위헌정당의 숙주 역할을 해서 그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했다. 뭐 그래서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놨고 그거는 청원서에도 다 썼고 그동안에 기자회견하면서 몇 번 발표했으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보시도록 하고 간단하게 이걸 지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막 도착한 우리 또 대표단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김일주 박사님, 이승만 기념사 앞에 사무총장 역임하셨고 정치학 박사이신 김일주 박사님, 예, 고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공동회장을 이제 역임하시는데 제가 이름이 익어서 먼저 회장님 앞에 소개했습니다. 같이 오신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전국 25만여 장로들 연합회의 회장이신 안상락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스태프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카메라를 오늘 사진과 촬영해주고 계시는 김동홍 사진기사님 오늘 수고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서 계신 우리 이순자 여사님 지금 어디 시민단체에서 사무국장 자유수 국민운동 국민운동 이도 이사장님 이도 이사장님과 함께 그 사단법인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최근에 저희들 중요한 회의하고 일선이 또 있을 때마다 오셔서 천군만마 봉사를 해주고 계셔서 대단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순자 여사님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저 뒤쪽에 계신 저희 자유민주당의 신입직인데 지금 단연 발군의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 디자인 그리고 미디어 팀장인 고은빈 팀장 오늘 이 회의에 자료부터 해서 이 현수막 각종 디자인 다 준비를 정말 아주 수준 높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은빈 팀장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막 들어오셨습니다. 자유민주당의 행정실장이신데 자유민주당의 곳곳에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뭐 중요한 일, 굳은 일, 조직이면 조직, 살림이면 살림 모든 일을 다 맡아서 다 해주고 계십니다.
김성숙 실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현직 목사십니다. 목사신데 목회를 담임 목사 역할 하시면서 이렇게 또 당에 같이 봉사를 해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스텝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정말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리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내용도 각 단체에서 함께 지원 방안을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상임 대표님, 상임 고문님 인사 말씀 겸 또 앞으로의 우리의 다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우선 뭐 이 회의를 하면서도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모두의 우리 국민운동 본부의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나 뭐 어떤 말씀이든 모두의 좀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신 대표님이나 고문님이나 뭐 있으십니까? 네, 좀 손들어 주십시오. 저기 그 이두호 대표께서 네. 최근에 그 5.18과 관련해서 우리 접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5.18 단체가 해산이 됐거든요. 5년간 활동하면서 약 520억 정도 쓰셨다고 하는데 거기 좀 갔다 오셨는데 멘트를 좀 잠깐 들어보는 게 좀 유익할 것 같은데 이도 이사장한테 잠깐 기회를 뭐 좀 물론 우리 국민운동 본부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러나 포괄적으로 나라와 다 관련되는 거니까 조금 압축해서 네. 좀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 그 21일 날 최종 5.18 관련해서 종합 보고서를 24일 날 내놓았습니다. 내놓으면서 그분들이 국민 보고대회라고 해가지고 그 보고대회에 연구는 제한이 없이 초청했는데 대부분 아마 기자들만 초청했던 것 같아요. 아마 기자 아닌 사람은 저 혼자 갔던 모양입니다. 그 질문을 딱 하고 할 때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걸 확실히 얘기했다. 자기가 안기부장 하면서 청지에 있는 그 인민 영웅열사 거기 6월 19일 날 1980년 6월 19일 날 다 사망자가 있는데 그 총 490명에 대한 정보를 북한의 교과서를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그 진실 여부를 소위 정보사령부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사령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정보사령부는 쇼민투도 운영하지만 직접 우리 공작원을 침투시켜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공작원이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4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을 거쳤는데 확실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과거에는 이런 말씀을 안 했었는데 이제 종합보고서가 나오는 마당에 종합보고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북한군 개입 여부인데 북한군이 어떤 쪽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아무개 단체 어떤 단체의 아무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영애 전 안기부장에서 이 확실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걸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질문을 딱 막았습니다. 사이드가 당신 질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대회에서 어떻게 국민이 한성어서 와서 얘기하는데 막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없는 이런 그 조사위는 필요가 없다고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서 그리고 이왕에 제가 이래서 봤으니까 좀 저희 건의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는 전후 조직, 뭐 다른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서 우리가 칼텔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첫째는 시민단체 전후적은 민노총입니다. 그리고 공조주의에서의 이제는 지금 우선 야당 국회, 보험야당, 그리고 선관위 이런 조직들이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후원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텔을
잘라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카르텔들이 우리한테 덤빌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서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또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은 내년 이맘때를 되면 보궐선거가 있을 거다. 지금 불법 혐의자들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더불당에서 이맘때는 보궐선거가 있다. 보궐선거에 대한 지금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책이라고 하면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국회에서 개정하기는 지금 뭐 희망이 없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공직선거법에 헌법 불일치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가?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식 과정을 거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독일 헌법사에 그런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가 가지고 찾아보니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지금 사전 투표에 보면은 우선 투표 용지를 가리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QR 코드 쓰면 바코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코드에 일련 넘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실제 알아보니까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스캔을 하는 것을 분석을 하면은 건답니다. 김영철 공무산업계 도장이라고 그분이 아주 그쪽에 전문가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이다. 그는 바로 보통 선거 원칙에 벗어난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인식, 사전 투표에서 자기 인식이 본 투표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선거인 명부가 있어가지고 가기를 서명하지 않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사전 투표에서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선거인 명부가 임시로 서버가 하는 거예요. 서버가 자기가 서명을 하면은 전자 서명을 하면은 그것이 서버에서 인식해가지고 이거 홍길동 맞아. 당신이 했던 그 주민등록 뭡니까 그거 맞다. 김 위원장님, 네. 거의 이게 지금 국민운동본부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좀 제가 좀 마무리. 네.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그 카르텔을 물찌는데 헌법 불일치 관련해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하는 것을 만일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만은 국민운동본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승리는 저희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일 안 하신다면 제가 독자적으로 하고요.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보답이 되고 우리 그 자유민주당의 세력을 부여하는 대로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제가 그냥 나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시죠. 일단 제가 네네. 우리 여러 단체 계시니까 단체 대표님들도 하고 계신 일들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가외로 간략하게들 혹시 하시더라도 하시고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 앞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한 분 소개 좀 해드리고 또 한 분 도착하신 분은 신임숙 여사님 도착하셨습니다. 예, 저쪽에 뒤에 앉아 계십니다. 대단한 애국자십니다. 예, 장충근 고문님.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또 마침 내일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름센터에서 우리 고영기 대표님 모시고 더불어민주당 왜 위원정당인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랑 연결되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은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인천도 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고영기 대표님 모시고 이런 순회 강연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고 또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우리 본부 조직 확대 구축 방안 할 때 그때 이야기 좀 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이어서 지금 당장 시작된 서명 운동에 대해서 우리 정구영 본부장님 좀 안내 말씀 그리고 또 요청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위원장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나눠드린 거 요거 4장을 좀 봐주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구글 서명 받기가 지금 제가 그 문자로 계속해서 응대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11시, 12시에 시작됐을 때는 여기 더불어민주당 해상 국민운동 본부입니다. 문자 서명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서명 페이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받지 못할 정도로 이게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100만 서명이 아니라 1000만 서명까지도 우리 가자고 고영주 대표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느낌으로 볼 때. 그래서 성취학력 TV 한 군데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구독자가 한 20만 명 되는데 구독자가 한 20만 명 되는데 그분들이 다 전화를 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시자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명운동이라든가 홍보를 할 때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태까지 우리는 광장에서만 아니면 카톡에서만 우리 애국우파들이 우리 연령에 맞게 활동을 해오셨거든요. 그 종이로 된 서명지가 50장 그러니까 한 묶음씩해서 일단 10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임 대표님들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석하신 고문님이나 또 각계 대표님들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면 지금 바로 즉석에서 필요한 부수만큼 프린트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춘 대사님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고영주 상임 고문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가 사실 자유민주당의 상위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자유민주당과는 별도의 우리 자유민주당이 또 서포팅하는 그런 개념으로 국민운동본부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유민주당의 호불호가 있고 사실 우리가 총선에서 조금 굉장히 적은 숫자를 갖다 지지율을 사표가 될까봐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가져서 우리 정당을 지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시는데 이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상 1000만 국민운동본부는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응대했을 때에 이거 골든타임이 지나면 안 된다. 빨리 이거 해산해버려야 된다. 이런 분노의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으셨고 여자분들도 한 30%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다 이거 먼저 딴데 쓰시고 나는 우리 논의는 좀 서명지 필요하신 분들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는 것은 자유민주당과는 좀 여기 별개의 국민운동본부에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 광장과 카톡에서 벗어난 게 첫 번째 도표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한 것이 구글 서명운동을 지금 받은 거거든요. 첫날.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청원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청원은 2019년에 자유민주당하고 국힘당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자유민주당이 165만 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자유민주당이 국힘당을 해산하자는 거 그때는 국힘당 이름이 아니었죠. 국힘당 해산하자라고 하는 것이 165만 표를 얻었고 이틀 만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해산하자 이건 45만 얻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야 된다는 거는 2019년도에도 있었고 2022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도에 11월 달에는 또 법무부 장관이 또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대한 그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자유민주당 해산이었어요? 자유민주당이 아니라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갖고 오타가 좀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유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조금 혼란이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도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플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서명이라든가 이런 국회청원은 우리가 엑셀 작업을 다시 해야 되고 우리 쪽에서 문자를 보내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어플, 앱을 개발을 하게 되면 회원들이 우리 쪽으로 연락을 오게 돼서 문자 뿌리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100만 명을 받는다라고 하면 한 통당 우리가 그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라고 하면 10원씩만 잡아도 1,000만 원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초기에 구글 서명이라든가 이거는 초기에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어플, 앱을 개발을 해야 되고 심플하게 개발해서 가야 되겠고, 그리고 자유민주당의 도메인은 LGPKR로 가고 국민운동본부의 도메인은 트루스코리아 정도로 가는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네이버 카페 한 군데를 완전하게 활성화시켜서 지역 카페, 맘카페로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맘카페들이 좌파에게 점령이 당했고, 문재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는 100만 카페 등을 샀어요.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각 지역 자치제와 함께 공동구매를 맘카페에다 밀어주면서 수익구조를 내게 해줬어요. 이것도 중요한 이익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조선족 운영진을 조선족이라든가 좌파로 완전하게 바꿔냈기 때문에 우파 정보가 엄마들한테 가닿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맘들과 청년들이 다 적용화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중요하고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상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다 중앙 카페 하나에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걸 그대로 지역 카페에 내려주는 식으로 맘카페들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1인 매체로서 네이버에서 그 알고리즘을 굉장히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보다도 훨씬 더 네이버에서 노출이 굉장히 좋고 한 10,000명만 넘으면 광고 수익 창출까지도 가능한 채널입니다. 그렇게 하고 카톡은 우리 애국 우파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카드뉴스 같은 거, 우리 애국 우파한테 정보들을 전해주는 이슈 파이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페이스북은 굉장히 이웃을 늘리기 좋기 때문에 국민운동본부 페이스북, 국민운동본부 인스타그램, 그렇게 하고 이 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대한 오프라인 서명받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후왕의 오프라인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애국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수평연대에서 해나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서명받기는 지하철역이라든가 아니면 17개 시군구라든가 아니면 253개 지역구라든가 아니면 2년 후에 지방선거다라고 하면 거의 2,800개로 쪼개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전국 조직을 오프라인 조직, 온라인 조직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조직에서 오프라인은 가능합니다. 근데 오프라인 조직에서 온라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수막 광고는 우리 자유민주당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대한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걸어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튜브 쇼츠는 고영주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된 간첩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쇼츠 대본이 10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가 간첩인 증거 100가지가 이미 쇼츠 대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샘플링을 제가 2개를 해봤습니다. 2개를 해보고 네이너김과 그리고 지금 리박스쿨의 최진 팀장한테 지금 도움을 받아서 이런 샘플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문, 방송, 유튜버들한테 그리고 기자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600군데 뿌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행사할 때 오는 곳은 스카이데일리 그리고 코리아 드림 뉴스라든가 서울미디어라든가 정해져 있습니다. 메인 기자들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될지 메이저 기자들한테 돈을 내더라도 칼럼이건 광고건 돈을 내더라도 이것은 돈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표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진보당 지금은 진해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화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대해서 훨씬 더 열광을 합니다. 이게 거의 95%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진해본보다는 나중에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본에서 해야 될 거는 애국 우파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지만 이것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 본부에서 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 진실폭로, 두 번째가 국민 언론 확보. 그러니까 국민 언론은 지금 제가 첫 번째 도표를 말씀드린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반중운동. 중국 공산당. 결국은 우리의 메인 주적은 북한보다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그것을 외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화문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진실폭로에 대해서는
첫 번째 5.18 북한 공개 이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권영애 장군님 양심 고백, 그리고 이성환 전투기 조종사 5.18 후속 처리에 대한 발표, 그리고 마이클 리 증언, 이런 아주 메인적인 그런 증언들이 있기 전에도 벌써 미국 CIA 문서라든가 탈북자 증언, 황정엽, 북한 교과서 등에서 굉장히 많이 밝혀졌는데 그것을 다 왜곡, 거짓, 은폐를 해온 것인데 이것을 용감하게 밝히는 신문사가 있어서 지금은 물에 익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을 현충원 모시기 운동이라든가 전두환 회고록, 일권 판매금지 푸는 소송이라든가 전두환 대통령을 발포자, 학살자, 살인자 그렇게 했던 언론들을 다 고발하는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국민운동본부에 완전하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좌파들의 발작 버튼이기 때문에 좌파들은 웬만한 거는 사실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건드리게 되면은 좌파들이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고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개의 대한민국 정체성 찾기, 그래서 애국우파 대통령들 재평가, 좌파 반역 간첩 대통령들 정체 폭로, 애국우파 대통령의 업적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애국우파 단체들과의 협조, 수평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거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대해서는 교집합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집합을.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당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철저 수사라든가 사전선거 폐지라든가 전자개표지 폐지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외쳐왔고요. 그리고 다행히 김민정 국힘 대변인과 지금 나경원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첩 명단 폭로하는 것이 이 국민운동본부에서 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몇 가지 선풍이 일어났던 것처럼 고영주 대표님의 어떤 공안 검사로서의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백낙청이라든가 박지원이라든가 아주 그런 육령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그 간첩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단이라든가 그 단체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상운동은 올해 4월 3일 날 유인물 이쪽에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 다급적인 문 국민운동본부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4월 3일 날 진보당 더민주 해산 성명서 발표를 했고요. 5월 14일 날 진보당에서 심판청원을 법무부에 제출했고 6월 17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부 발족식을 했고 오늘 이제 진해본 공동대표 단체장 1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부영 본부장이 정말 나라 걱정 그리고 그때는 해야 될 일들 또 하겠다는 일들이 참 많으셔서 이 국민운동본부에서 다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이 국민운동본부 집중하고 이게 전국민운동으로 확산되면 지금 우리 정부영 위원장님이나 아까 이도 이사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탄력을 받아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고영주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국민운동 본부를 집중해서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성공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대표님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좀 지원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100만 국민 서명 진행 방안입니다. 이게 지금 단일 이슈로 현재 다른 이슈들 어떤 이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대형 유튜브에서는 지금 이게 조회수라든지 이게 단연 지금 높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막혔던 마음들을 지금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그러면 내가 뭘 할까 하는데 서명하니까 지금 너도 나도 서명 막 하려고 지금 계속 아마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한 8,000명 이렇게 좀 오늘 하루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명이 구글
구글 설문지만 SNS로 돌렸는데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단체에서 좀 자원봉사 인원들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령 매일 또는 며칠 간격으로 집계를 해서 이걸 또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 자체가 홍보고 계속 동력을 유지시키는 거고 거기에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오늘 회의 준비하다가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참 애먹었습니다. 그 전화를 홀대할 수도 없고 잘 받기도 못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요 좀 자원봉사 인원들을 좀 같이해서 서명운동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요청을 드리면서 이 서명운동에 관해서 조금 더 성과 있게 효율적으로 또 모두가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좀 이 의견들 제안들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그 인터넷에서 그거 서명을 할 때 그냥 링크만 하면 좀 큰 목소리를 해주십시오. 인터넷에서 서명할 때 링크 드릴까요? 네, 이거 카톡이나 이런 데 링크만 해서 할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반대를 해야 되는지 찬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간단하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제목도 넣어주시고 바로 링크가 들어가요. 누가 못 끼워들게 한 5개를 다 띄워요. 저 같은 경우는 32인치인데 집에서 할 때 5개의 단톡방을 다 띄우고 먼저 제 설명을 먼저 링크를 5개를 딱 띄우고 그 다음에 그 포스터를 갖다가 딱 하면서 딱 띄우고 링크 누르고 포스터 띄우고 링크 누르고 이렇게 해야 가운데 끼워지질 않아요. 그래야 연계가 돼서 서명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나중에 자원봉사를 보면 제가 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개 단톡방을 10분 안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유순자 국장님. 네. 저희들 그러면 태스크포스에 같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되는 날 올게요. 좀 네. 이게 그리고 오프라인 하실 때는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 측에 사람이 엄청 와요. 예배하는 분들이. 그럴 때 제가 저도 처음에 할 때는요 40-50명 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도 대표님 할 때 1128명을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제가 하루에 700명, 800명을 혼자 해냈어요. 그거 플랜카드 없이 옛날에는 우리가 돈도 들여서 했는데 돈 필요 없어요. A4, A3 용지 칼라로 딱 뽑아서 하나 이렇게 들고 제가 들고 책상에다 한 5-6개 딱 붙이고 하면은 다 와줘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정광훈 목사 측에 20-30대 애들이 와가지고 이거 왜 우리 단체가 하는데 니네들이 왔냐? 그래서 니네는 도로에서만 허가를 받았다. 나는 인도다. 그럴 때는요 저도 교사 아니에요. 교사 언어 안 써요. 꺼져. 너 업무병으로 집어넣을 거야. 딱 밀어붙이고 그냥 하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같은 오파인데 다 해주자. 그래서 제가 750명 받았습니다. 네. 하루에. 하시고 싶으면 같이 하세요. 저하고. 예, 조금 이따가 이제 오프라인 집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좀 의견을 주시고 일단 먼저 요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에 좀 자원봉사를 해주실 특히 서명운동 우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지금 그 단톡방이나 SNS로 이 전파 공유하는 이 인력들도 필요하고 또 작업도 좀 필요하고 해서 조금 머리에 두셨다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한테 이 본부 쪽에 말씀을 주시거나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요거는 이제 1차 오프라인 집회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좀 드렸는데 지난 5월에 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을 하고 그 당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12개 단체 대표님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했습니다. 1차 했고 이제 2차는 이제 58개 단체가 참여하고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를 고영주 대표님께서 지난 주말에
집필을 완료하셨습니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제출하느냐. 그리고 그 제출하는 날 우리 신여개 단체가 다 함께 과천 청사로 가서 오프라인 집회를 1차 한번 할 계획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화문이 됐든 용산이 됐든 대형 이제 집회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단체 대표님들께서 요 안 하나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거까지는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구체화된 거는 요 다음 회의나 또는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집행위원회를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 대표들과 상임 고문단들 중에서 집행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 일들을 다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그것도 좀 우리 좀 넣어두셨다가 우리 회의 이제 종합할 때를 말씀드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우리 기적의 시작 권순도 감독이시죠? 권순도 감독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하시고 싶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아닙니까? 아니 하세요. 뭐 그러면 뭐 제작 공기와 아니 이런 걸 참석하셨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느낀 점이랑 더 나가서 이 우파 활동에 대한 그런 이런 느끼는 점. 제가 사실 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을 와가지고 사실 기쁜 생각은 못했습니다. 단지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제가 응원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예술 쪽에서 사실 그 예술가의 입장에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게 상당히 좀 이 활동에 플러스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극장에다 걸고 해야 되는데 극장에서 제일 먼저 거부하는 그런 그 명분이 뭐냐면 정치적이다. 그 사람들 그렇게 내밀면 참 그 걸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영화도 저희가 처음에 2군데 극장에서 이렇게 걸게 됐는데 서울에 2군데 극장에서 걸게 됐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붐을 타서 어떻게 보면 참 타이밍에 맞아서 저희가 뭐 전국 CGV 메가박스 이런 데 이제 걸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그 붐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냥 2개 극장에서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네. 현재는 OTT로 뭐 온라인이나 뭐 이런 그 IPTV 이런 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을 이런 걸 네.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만요. 예, 지금 이제 이 말씀도 정말 다 필요한 지금 저희들 애국 활동인데 아까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국민운동 공부, 서명운동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이 운동을 하면서 같이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게 발전이 좀 되면 그때 이야기하셔도 되고 지금은 이 서명운동, 국민운동 공부 전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기에 모두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좀 집중해 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조금 있다가 회의가 뭐 제 생각에는 한 6시로 예상했는데 오늘 조금 첫 회의니까 하실 말씀들 많아서 조금 길어졌는데 6시에 저희 우리 지하 1층에 그 식당에 예약을 해뒀습니다. 식당에 가셔서 또 이야기 나누시고 해도 되니까 자 우리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 1차 오프라인 집회 뭐 앞서 진보당 할 때는 뭐 그거는 그 당시는 그냥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고영주 변호사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산 추진
본부가 이제 전 단체적으로 발족이 됐으니까 사실상의 이 국민운동 본부의 사실상의 1차 첫 야외 집회입니다. 요거 일단 날짜는 7월 2일 또는 3일인데 오늘 이걸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로. 그 다음에 58개 단체장님들과 최소한 한 분 정도에서 한 2분 정도는 같이 참석을 해달라. 근데 이게 과천이다 보니까 조금 오기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 마포 여기 바로 당사 요 근처에 45인승 버스를 한 대를 예약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같이 버스 타고 가시는 거를 일부는 그렇게 좀 해서 신청 받아서 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또 준비 봉사자들이 좀 각 단체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뭐 유튜브 연락도 해야 되고 사진 촬영, 현수막, 뭐 피켓 만들고 또 음료도 좀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데 우선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들 중심으로 날짜를 지금 잡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로 잡았는데 이렇게 잡으면 조금 우선 7월 2일 또는 3일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하나를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있고 먼저 시간은 언제가 좋으냐 그거부터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이어서 시내 같으면 오후 2시로 해도 되는데 과천에서 오후 2시로 하면 오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시고 싶은 분들 점심시간도 있고 이런데 2시가 좋을지 3시가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들 하시면 3시간 식사들 하시고 오셔야 되잖아요. 2시가 좋으시겠습니까? 3시가 좋으시겠습니까? 3시 괜찮죠? 예, 그러면 오후 3시로 결정을 하고요. 7월 2일 화요일 오후 3시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당사에서 가령 버스가 갈 경우는 버스는 오후 2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괜찮아요? 잠깐만요. 손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일이 그러니까 우선 다 괜찮다는 거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어느 날이나 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2일과 3일입니다. 2일이 좋겠다는 분 손 좀 들어주십시오. 2일이 좋겠다. 2일 화요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현재 손 든 분 네 분이고요. 그 다음에 3일이 좋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3일로 하겠습니다. 한 표 차로 3일로 정했습니다. 7월 3일 오후 3시 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예? 뭐 한다는 거예요? 이날 하는 내용은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를 정식으로 정부에 제출합니다. 예,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똑같은 거 지난번 거. 그러니까 2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2일하고 3일을 맨 처음에 다 좋다 빼고 2일하고 3일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결정 났는데 왜 그러셔요? 됐습니다. 예. 3일. 법무부께서는 법무부 그 장소는 과천청사 입구의 그 장소는 그 잡아서 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7월 3일 오후 3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은 문자나 유선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해주실 부분은 58개 단체장님 꼭 좀 참석해 주십시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꼭 한 분을 더 데리고 나와 주십시오라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 한 100명 정도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0명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물론 더 넘으면 좋죠. 그러나 100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1차 할 때 한 30명 했거든요. 진보당 할 때. 이번에 100명 이상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인 집회를 또 이제 시내에서 아까 말씀드리도록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당부 말씀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일단 참석하실 좀 스케줄을 좀 미리 잡아 놓으시고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단체장 포함해서 2분을 그랬는데 최소 2분이다 말씀이시고 더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운동 조직 확대 구축 방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집행위원회를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지만 집행위원회는 좀 수시로 이 집행에 관한 좀 분담해서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워크숍을 우리 전체 워크숍을 한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하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요거는 일단 오늘은 이런 구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제안 의견을 주시는데 국민운동 조직 확대 구축 방안과 기타 제안 의견 그리고 우선 조직의 확대 구축 방안은 제가 큰 차원에서는 집행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뭐 분야별로 만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좀 의견들 제안들 있으시면 좀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이런 활동이 왜 필요한지 뭐 짧게 막 1분이라고 설명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좀 접하기 쉽게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동의가 되지만 정보부장님 좀 기록 좀 하세요. 지금 제안 나오는 거. 그냥 이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네. 필요한지를 젊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지난번에도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야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말씀 들으니까 동의를 하지만 그냥 청년들이나 그냥 일반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싸지 않나. 짤막한 영상을 만들 네, 수 뭐,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당장 제가 만들 수는 네.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뭐 그렇죠. 1분짜리 이거 뭐 자꾸 뭐 날씨처럼 가게 놔둘 것이냐 뭐 그냥 놔두면 뭐 공사가 되지 않고 이런 내용을 담는 거를 알기 쉽게 누구나 들어도 알기 쉽게 만들어서 퍼뜨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동기부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포스터라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쇼츠를 한 1분짜리를 만드셔야 돼요. 쇼트든 뭐 쇼츠.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아까 제 말씀이 좀 각 단체의 자원봉사 내지는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런 것과 다 관련이 됩니다. 지금 포스터 카드 뉴스 만들어서 올리는 것까지는 저희 현재 이 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쇼츠 이제 영상 동영상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그건 별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새는 AI로 해가지고 대본만 있으면 영상을 다 만들어주고.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너김하고 추진팀장하고 총선 때 가동. 네, 거기서 하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은 어떻게 하죠? 예산은 이제 미니멈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할 때 어떤 실비적인 예산이 필요할 텐데 1차적인 제 생각은 이건 대표님이나 고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일단 제안의 성격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제 1차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유민주당이 지원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단체에서 조금씩 내셔가지고 한 절반 정도에서 그 예산으로 지금 말하는 쇼츠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임 대표님께서 최종적으로 제가를 하시면 서로 간의 어떤 재정 분담안에 대해서 각 단체별 얼마 뭐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그거를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만들어서 드리고 또 회의나 아니면 어떤 우리
입자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활동 내용을 다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아까 최진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돈이 드는 일이라서 그냥 덧그렇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애국 우파단체에서는요, 그 어떤 이슈가 있게 되면 단체별 한 10만 원 정도 모아서 마중물로 쓰고요. 나머지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으면 후원금을 다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후원도 앞으로 이 후원 계좌를 만들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그까지 지금 저희들 우선 초기에 발진하느라고 그까지 다 못했는데 그것도 하여튼 잡히는 대로 대표님과 상임 대표님과 대표님들한테 의견을 여쭙고 결정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좀 기록 좀 다 해놓으세요. 예. 저 참고로 네. 그 이재준 대표님 이름으로 임의단체 만들어요. 네, 임의단체 만들면 사업자 원화가 나오고 통장도 네. 그 되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이 아니라 이미 단체로 되는 거니까 신뢰성도 있고 그것이 좋습니다. 일단 기록해 국가 놓으시고. 원래도 그렇게 돼 있어. 임의단체로 돼 있어. 일단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요, 저는 뭐 명함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홍보도 후원을 받으려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명함을 만들어야 돼요. 상임 대표도 좋고 공동 대표도 좋고 고문도 좋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반드시 그 직함하고 계좌번호를 찍어가지고 명함 돌려서 좀 받아야죠. 그 뭐 우리도 조금 내지만은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명운동을 하는 게 결국은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명함을 나는 초창기 빨리 명함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안 오는데. 아니 명함을 만들려면은 먼저 계좌 번호가 나와야 돼요. 임의단체 등록을 빠르게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먼저 돼야 돼. 예, 그래서 조직은 제가 아까 1차적으로 집행위원회를 좀 구성을 먼저 좀 하자.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2차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집행위원회의 뭐 대표님들, 고문님들, 지금 우선 제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정신 우리 공동대표님, 노영우 공동대표님, 뭐 또 우리 오봉석 우리 또 대표님, 우리 양구경 서울 분들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그다음 우리 황대영 회장님, 한상남 회장님 이렇게 좀 집행위원들로 집행위원회에서 다음에 가까운 시일에 집행위원 회의를 먼저 열어서 2차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도 지금 미처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대표님하고 상임 대표님, 고문님 생각이 또 어떠십니까? 우선 사무총장님 의견에 저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상나 그 25만 장로연합회를 지금 지휘하고 계시는 안상나 회장님을 집어넣은 건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강병순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서호 스님, 그 다음에 우리 이도 이사장님. 우선 예. 그 동원이 제일 조직이나 이런 거 시한 조직으로 많이 하시는 데가 그 자유화연대라고 봐요. 자유화연대. 21개 단체인데 거기 세부 단체까지 해서 30개 단체가 넘는데 그 큰 단체에 지금 기록 좀 하세요. 자유화연대. 그분들이 와야 된다고. 거기는 필수적으로 집행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참여 단체가 58개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런 그 자금 부담도 같이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죠. 같이 똑같이 참여를 하겠다라는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딴 데는 이름만 빌려드리고 자금 분담에는 참여 못하겠다는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하여튼 뭐 그 집행위원들은 자금을 출자하는 그런 단체를 위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이제 1차 오프라인 집회를 7월 3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약간의 조금 비용이 들 텐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뭐 큰 돈이 안 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점점 갖춰지면 정말 대형 오프라인 집회를 해야 됩니다. 용산이든 광화문이든 그때는 우리 단체들도 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후원 계좌라든지 이거를 이제 채비를 다 갖추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참여를 같이 해주실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좀. 네네. 당장 이번 토요일에 이 서명을 받을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그를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7월 3일 날 과천에 모실 때도 아까 대표님 모시고 얘기했지만 그때 많은 시민들이 오면은 오프라인 그때 꼭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거기 이 뭡니까 집회 신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확산되고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전달해서 하도록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최소한 100명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이상은 뭐 얼마든지 많을수록 좋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네. 7월 3일이 우기 장마철이란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일기예보를 한번 보죠 뭐. 아니 지금 좀 그 얘기 예보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시죠. 내일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7월 3일이면 장마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90%. 비가 많이 온다고 봐야 되는데 90%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 본격적인 그 우리가 휴가철 하계에 들어가는 게 7월 중순 이후라고 보면 어쨌든 그 전에 최소한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야외 그걸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텐트를 칠 건지 비가 와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찾아가지고 그저 과천 지하에 있잖아요. 큰 홀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예, 그거는 홀은 커요. 정부 청사에 크다 지하철. 예, 그거는 그거는 장소 비 오는 거에 대비한 장소 부분은 저희들이 이 집행부 쪽에서 그거는 그건 잡아보겠습니다. 비가 100% 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저도 한 말씀. 예. 4월 10일 총선 정말 참혹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더불어온 민주당 이게 뭐 민주당이 아니죠. 대한민국 찬란한 70년의 역사를 완전 짓밟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반국가 세력인 통진당 어떤 후배들 같이 해가지고 진보당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신 우리 이재준 대사님, 그리고 또 대표님, 또 많은 실무를 맡아주신 정부영 본부장님, 김용정 위원장님, 많은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0일날 총선 때에 교훈을 잠깐 이렇게 빗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든 간에 우리 자유우파 세력은 좀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도 전혀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유성정당이니 뭐니 그 편법정당조차도 지네들끼리 해가지고 그렇고 또 우리 자유우파의 정말 세력인 우리 자유민주당 또 정강훈 목사 또 장기표 대표 또 조원진 대표 이분들도 전혀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 참패의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도 우리 보수 우파 세력 보수란 말은 빼겠습니다. 우파 세력이 또 분열될 것이냐
지금 거론됐던 그 우파 몇몇 단체는 정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그 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가지고 회절하고 싶었는 이런 상황에서 힘이 모아져야 되는데 아까 이순자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강화문에 가서 표를 넣었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만드는 마당에 가서 니네들이 왜 끼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자유민주당이 뭐 이름 내려고 하는 겁니까? 예? 정광훈 목사의 뭐 그 집회 뭐 그 자기네들 이름 내려고 하는 자리입니까? 온 국민들은 정말 우리 우파 세력 국민들은 어떻게든 간에 지금 그 여의도 이 강남의 어떤 그 반국가 세력들을 어떻게든 간에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이거 내표 비표가 따져가지고 이럴 것이냐 그 결과는 4월 10일 아주 참혹한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최소한의 이러한 지금 거론됐던 이러한 우파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공동의 목표로 정상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 자유민주당만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단체가 참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그 분위기 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또 여기 여러 대표님들 계신 각 단체 또 이렇게 다 연결되시다고 보는데 그러한 그 방향과 취지로다가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대동단결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포괄적인 말씀하셨고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반드시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다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시고 지금 이제 요 아래 내려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실 부분은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마지막으로 혹시 할 말씀 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서명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하는데요. 그 통상 이 SNS로 핸드폰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뭐 지금 나왔어요? 지금 우리 정부영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는 약간 고도의 단계로 갈 때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우선 이 자유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SNS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일찍 사안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거 발전시켜 놓고 그걸 받으셨을 때 우리가 일반 퍼뜨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일반적으로 같이 그걸 받아서 또 퍼뜨려 주는 거 우선 그렇게 하면 구글에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는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겁니다. 깔아놓은 거고 오늘 같은 날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이고 합심이 되면 각 단체별로 오프라인에서 이 설명을 드린 거 좀 몇 장 해주십시오. 100명이면 1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분담하고 같이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첫 회의인데 그런 구체적인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잡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뭐 조금 더 그 관련해서 저기 자유우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셔가지고 잘 할 줄 모릅니다. 따라서 가장 쉽게 짤막한 그러고 포스터랄지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셔요.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일주 박사님. 저는 지금 우리 안상락 대표회장님하고 오산을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가 하는 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째는 북한의 오물 풍선 저런 걸 보면서 우리도
풍선을 좀 날려야 되겠다 해서 그거 후원하는 일에 긍정적 후원하는 일에 저희들 일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청소년 마약 퇴치운동을 해가지고 이거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운동이 있어요. 거기 지금 훈련받고 안상현 회장을 모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못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왔냐?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정당 해산 신청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세력은 미약하지만 이게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전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회장님 여기 가야 좀 늦었지만 가야 됩니다 하고 여기 사람 하나 숫자라도 좀 보태기 위해서 온 건데요.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만약에 제가 예측을 합니다. 이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하고 싸우다가 지치면 말이죠. 뭔가 우군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당 해상을 시작한 우리 고영주 대표님과 이해춘 대사님을 찾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성공한다면 세상 말로 이것은 전국의 태풍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는 큰 발판이 될 수 있다. 발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일을 할 때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좀 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본부에서 오늘 이제 나오신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김일주 박사님 말씀하신 그 중요성에 따라서 다시 한번 대표님들과 함께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고 함께 힘차게 나가는 그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말씀 주실 분 계십니까? 잠깐만. 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너무나 많은데 지금 한꺼번에 소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명운동을 이제 이미 시작했는데 이건 우리가 박차를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만 움직이는 지방 조직을 해야 돼요. 빨리 지방.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 활용해온 뭡니까 현수막 이제 이런 거를 지방마다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조금씩 있었죠. 이제 그분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이 운동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서울서 움직이면 안 돼. 이건 전국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이 국민운동으로 발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지방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 강조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게 국민들이 알린 언론이 지금 우리가 뭐 조중동이 이거 우리 실어주지도 않고 그냥 우리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회를 하여튼 많이 얻어서 좋죠.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뭐 별로 능력이 없지만 우리 고영주 대표님 이제 하고 해서 또 여기 계신 다 역전의 용사들이신데 그런 유튜브 같은 걸 활용해서 순식간에 전국이 이걸로 그냥 이슈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말재주는 없지만 하여튼 그 유튜브에 이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토요일날 자유연대 그 삼각지 여기 일본 출구에서 하는데 이번에 저도 또 무슨 뭐 얘기해달래요. 뭐 빼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가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이거 가져가서 다 돌리려고 그래요. 이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다 하면은 이게 그렇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꼭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오늘 첫 회의에서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들 또 약간 구체적인 것까지 나온 분야도 있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들께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말씀들 드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뭐 대표님이나 고문님이나 또 다른 대표님 잡으면 그 계획에 대한 계획을 다 전달 드리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이제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아까 김일주 박사님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거 성공하면 뭐 개인을 떠나서 이 나라와 그다음 우리 애국 보수와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응어리졌던 것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하면서 대한민국 살리고 우리 다시 우리 옛날에 그 고도 성장하고 번영하던 그 시기를 우리는 다시 가질 수 있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든다는 게 참 가슴 뿌듯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이제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임해 주시고 오늘 했던 내용들 필요한 순서대로 필요한 내용대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네네. 이거 서명 받을 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이 빠진다든가 생년월일이 빠진다든가 이거 빠지면 안 되니까 이걸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끝까지 뭐 몇 번지까지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그거를 받으셔야 되고 대리로 하는 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누가 뭐 한 명에 한 명이 뭐 몇십 명을 써온다든가 이거는 다 무조건 무효가 되니까 하나하나를 다 받으셔야 돼요. 주소로 놓고 내가 다 써. 절대 이건 무효예요. 그 개인정보 동의 그러한 내용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까? 다 해주셔요. 제가 이거 몇백 명 받아봐서 아는데 아닌 건 저는 다 무효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빠지지 않게 생년월일, 생년월일 왜냐면 미성년자 혹시 있을까봐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성함 이거 빠뜨리지 않고 다 받으셔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언제나 유성펜 지원받을 필요는 없나요? 습하거나 그럴 때는 유성펜 하는 거 있어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집행위원회에 참여하실 단체를 제가 몇 분 말씀드렸는데 기타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더라도 참여하실 지금 참여할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저한테 좀 말씀을 주십시오. 예, 제가 유선이나 문자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가까운 시일에 모시도록 하고 그 집행위원회에 논의할 사안들을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위헌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백만국민서명운동을 논의한 대표단 상임고문과 전체 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 아래 식사 예약을 해놨습니다. 요 아래 지하 1층에 샐러드 킹인가요 이름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하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같이 해서 글로 내려가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장소 나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